자, 어제 그 묘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이 미국의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상을 멈춰라고 지금 언급을 했어요. 유엔의 무역개발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발간한 그 보고서에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가면 개발도상국들이 피해를 막심하게 입는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 1%를 올리면 이후 3년간 다른 부자 나라의 GDP가 0.5% 줄어들고 가난한 나라의 GDP는 0.8%가 감소한다. 그래서 올해 미국이 5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3%나 인상을 했는데, 그래서 유엔은 이로 인해 가난한 나라가 앞으로 3년에 걸쳐서 514조의 생산량이 감소할 거다. 자, 미국이 올해 연말까지 1.25를 더 올려서 4.5 정도로 끝낼 거다라고 예고가 된 만큼 이제 이 가난한 나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올리니까 유럽 중앙은행 등 그리고 영국 영란은행 등도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세계은행에 따르면 197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중앙은행이 지난 7월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사무총장은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침체의 벼랑 끝에서 물러설 시간이 아직 있다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금리 인상이 에너지와 식료품 부족 사태를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다며 이런 부분에 중단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엔의 이야기는 실제로 이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거죠. 자, 금리를 안 올렸을 때 살인적 인플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걸 갖다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유엔이 저런다고, 유엔 산하기구가 저런다고 미국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미 연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지 세계의 경제가 아니다. 통화 긴축을 계속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강달러 파급 효과가 걱정되지만은 미국 경제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유엔이나 타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좀 그만 올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오직 미국 경제만 생각하겠다라고 토마스 버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와 관련해 달러화로 빚을 지기로 선택해서 빚 부담이 커진 나라들이 많다며 국제 경제와 특히 금융 시스템에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것을 걱정한다. 그러면서 달러화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며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권한은 부득이 미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돕는 데 있는 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우리에게는 최우선 걱정거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뿐만 아니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통화 정책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그때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며 일부 분야, 원자재 등은 가격 상승이 꺾였지만 충분하지 않고 상품 수요도 여전하고 고용시장 서비스 수요는 이미 공급 가능한 범위를 넘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능한 범위를 넘었었다는 것은 인플레가 계속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상품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 말도 인플레의 주요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때문에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낮추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거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할 일을 할 거고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지고 이후 수년간에 걸쳐 2%대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1월 달에도 미 연준은 0.75를 올리고 그 다음 12월 달에는 0.5 빅스텝을 해서 연말 4.5를 맞출 거라고 보이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 세계 각국이 미국 국채를 7조 5,012억 원을 보유하고 7조 5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대요. 올 들어서 이 미국 국채를 2,464억 달러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올 들어 미국 국채를 많이 팔아서 감소폭이 지난 해말 대비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자, 주구요국들이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것은 달러 강세로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원화도 지금 12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려면 미국 국채를 팔면 뭐가 들어옵니까? 미국 국채는 결국은 팔면 달러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받아가지고 이 달러를 확보해서 이 달러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판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20.3%나 원화 가치가 하락했어요. 5분의 1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일본도 지금 미국 국채 보유 1위 국가인데 지금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서 일본의 8월 무역 적자가 한 달에 27조 9천억을 기록했고 영국도 사상 최대 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들이 통화 약세가 되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니까 들어오는 달러의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양을 확보해 두려고 결국 국채를 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문제인가 하면 각국이 미국 국채를 팔라고만 하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고 국채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자가 폭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이 이자를 많이 주겠다 해야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이자가 지금 폭등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미국 국채의 이자가 폭등하는 것은 미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의 국채의 이자가 금리가 폭등한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을 말리지만 미국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인플레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미국이 마치 심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왜 그러는가를 주요한 인물들은 알면서 말을 안 합니다. 그 말하지 않고 있는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본질은요, 달러를 너무 남발해서요, 인플레가 안 잡힌다는 걸 이제 미국 연준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남발된 달러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는 것. 결국은 그것이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초장에 바짝 쪼아서 낮추지 않으면 앞으로 장시간 지금 인플레에 시달리게 될 거고 그때는 수습불능의 상황이 온다고 보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봐 후스 700 나도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